안녕하십니까. 사전처럼 이용하는 민법 전문 찐해설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141조 취소의 효과가 나왔죠. 140조에서 취소가 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제한능력자의 행위, 착오에 의한 행위, 사기 강박에 의한 행위. 이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이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들은 일단은 유효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방적으로 그 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걸 취소권 그랬죠. 자, 이렇게 취소권이 있는 자가 계약을 만약에 취소해버렸다. 그럼 당연히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의 문제가 남아요. 그거를 141조에서 규정해 놨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를 1월 10일 날 했어요. 취소를 7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7월 10일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계약이 무효라면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계약이 무효라는 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행을 할 필요가 없죠. 이행 의무가 없잖아요. 매매 계약이 만약에 무효라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만에 하나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받아야죠. 이렇게 계약이 무효이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 취소를 통해서 무효가 되었을 때 이미 이행을 한 게 있더라, 준 게 있더라, 돌려받아야 되고요. 받은 게 있더라, 돌려줘야 됩니다. 이거를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부당이득, 이 독이 아니고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무효인데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후라면 뭐가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문제가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원칙이 있고 특칙, 즉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칙이 두 종류가 있어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고 계약 해제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계약 해제는 나중에 저쪽 계약법 가서 해제 규정에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의 특칙을 살펴볼 건데 그게 141조에 추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취소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를 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준 게 있으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원칙이 선악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여기서 선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당이득이 뭐가 있을까? 대표적으로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 게 있습니다. 거스름돈. 택시를 탔어요. 택시비가 4,000원이 나왔습니다. 5만원짜리를 줬어요. 택시비를. 5,000원짜리를. 그럼 당연히 1,000원 거슬러 받으면 되죠. 그런데 택시기사분이 5만원권으로 착각을 하고 5만원권으로 착각하고 46,000원을 거슬러 줬다. 그럼 나는 1,000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46,000원을 거슬러 받았으니까 45,000원을 부당하게 더 받은 거예요. 그게 부당이득이야. 그럼 나중에 택시기사가 더 줬는데요, 깜빡하고 돌려주세요. 그럼 나는 상식적으로 더 받은 45,000원만 돌려주면 될 것 같지요. 그죠? 그런데 민법은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선이라면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더 받은 45,000원 중에서
한 3만 원을 썼어. 그러면 남은 거 15,000원만 돌려주라 이런 뜻이에요. 반면에 악의라면 더 받은 45,000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택시기사분의 손해까지를 배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선악이 뭐냐? 45,000원을 더 거슬러 받을 때 거스름 또는 확인하지 않고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봤더니 더 받았어. 그러니까 더 받을 때는 모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선이에요. 반면에 악의는 더 거슬러 주네. 아싸! 그리고 받았어요. 즉 더 거슬러 준다는 걸 알고 받았어요. 이게 악의예요.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은 그 범위가 선악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특칙이 있더라 말이죠. 그게 뭐냐?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갑이 부모가 사준 노트북을, 강의 들으라고 사준 노트북을 부모 동의 받지 않고 1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부모가 이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럼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런 노트북을 반환해야 되고요. 갑은 100만 원을 반환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갑이 이 10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은 학원 다니고 밥 먹고 해서 생활비로 썼어요. 70만 원은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유흥비로 썼어요. 자, 이때 갑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야 돼요.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여기서 생활비로 쓴 것은 현존 이익이에요. 현재 생활비로 쓴 것은 갑이 받은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썼으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30만 원 용돈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 30만 원을 100만 원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로 받은 학원비하고 밥값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존 이익이 되는 거야. 반면에 요 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것들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어. 여기서 순수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야. 결국 생활비는 현존 이익이니까 30만 원은 반환하고 유흥비는 현존 이익이 아니니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됩니다. 원래는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른데 그게 원칙인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한 능력자만은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쓰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141조의 취지가 됩니다. 조문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1월 10일 날 갑과 을이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7월 10일 갑이 계약 당시 1월 10일 날 중요본에 착오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7월 10일 날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그 계약은 1월 10일 즉 처음부터 무효였던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받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돼.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하고요. 갑과 을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달라져요. 그런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때 제한 능력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나오게 됩니다. 자, 법률행위를 취소했을 때 그 법률행위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취소되기 전에 이미 이행을 했다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준 것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가 문제가 되고 대원칙이 거스름돈을 더 거슬러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받은 사람은 쓰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되고 알고 받은 사람은 받은 거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런데 제한 능력은 특칙이 있더라.
그래서 제한능력자만은 선악을 따지지 않고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게 141조의 취지가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 그랬죠. 꼭 그때부터 무효 이렇게 나와요.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두 번째, 이것도 잘 나오죠.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 현존한 데서 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특칙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악의 제한능력자는 이익에다 이자까지 붙여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141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소의 효과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문 암기하시고 특히 부당이득 반환 범위의 특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